AI 시대의 K-팔란디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신안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팔란디아 정책이란 뭘까요? 네, 이거는 2030년도까지 핵심 추진 목표 연도고요. 범정부 미래 신안보 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유니콘 기업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원, 혁신 기업을 50개를 동시에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의 이 혁신 기업을 1,000억 원이니까 그러면은 50개에 1,000억 원, 5조가 되겠네요. 5조. 그러면 매출이 1,000억 원인 혁신 기업 50개를 동시에 육성하는 거면 이게 1조가 아니고 5조인데 하여간 1조 원 계획입니다. 민간 기술 중심의 신안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다 알고 계시죠? 예, 팔란티어는 탱크 한 대, 그리고 뭐 비행기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방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방산 기업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진 어디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이 팔란티어가 미국 측에서 앞섰습니다. 이 주식이 앞섰던 그런 기업이죠. 팔란티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방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탱크, 뭐 비행기, 뭐 대포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의 독보적인 AI 플랫폼 기업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대표적인 국방 소프트웨어 리더 기업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 K-팔란티어 정책은 그럼 우리나라도 팔란티어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자. 우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이 세계 10위권 꽤 상위권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대포를 팔고 포를 팔고 이런 건데 우리도 방산 기업의 그 중심을 AI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드론이죠. 드론 대표적인 게 그 팔란티어와 같은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국방 소프트웨어 리더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K-팔란티어 정책은 무기 하드웨어에서 벗어나서 AI, 드론,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을 바탕으로 신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10조 원 규모의 중대한 신성장 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건 뭐냐면요, 과거는 하드웨어 중심의 방산이었다. 그래서 탱크, 전투기, 함정 등 거대한 그 기계식 무기를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생산하는 공장 및 천문학적인 제조 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 방산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독점 시장 및 진입 장벽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고 중소형 기술 기업의 그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AI 시대에는 이게 달라지죠. AI 시대에는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 신안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뭐 드론을 제어한다거나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 뭐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공장이 없는 원맨 기업도 그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진출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요 대목입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도 그래서 뭐 사실 K 팔란티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방산을 해본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엄두도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AI 기업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공장이 없는 원맨 기업도 또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기업도 기술만 있다면 그 진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군이 먼저 실증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 고속 계약을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스타트업계에 주어지는 엄청난 이 블루오션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국방 그러면 그 국방을 할 수 있는 방산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몇 군데 안 됐죠. 손꼽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K 팔란티어 정책이 좀 된다 그러면은 이 국방을 이제 그런 어떤 몇몇 기업이 아니라 우리 그 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도 가능하고요. 또는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드론을 쭉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기업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드론 기업과 AI 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런 데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는 그냥 제한된 기업들이 했다면 지금은 우리 예를 들면 마음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소상공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을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나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좋은 기술도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엄청나게 좋은 그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 기업들이 K 팔란티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AI 스타트업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뭐냐면 기술 우선주의의 오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 개발자 마인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수한 AI 개발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훌륭한 기술과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알아서 시장이 열리고 고객이 줄을 설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AI 교육을 5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한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한 10,000명 정도를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AI 교육을 제가 시켰죠. 근데 그 중에는 AI 개발업체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기업에 와갖고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이 IT, SI 전문가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를 무시합니다. 저는 뭐 AI 강사지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AI 그러니까 개발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AI 갖고 성공한 기업이 주변에 없을 겁니다. AI 갖고 성공한 기업 찾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개발자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객 무관심,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핵심 기능이 부재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걸 안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팔리겠지. 아마 개발자분들 또 개발하는 회사들 제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자가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머리를 씁니다. 뭐 이런 거 만들면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려고 하고 막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자기들 곧 부자 될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정작 필요한 게 안 만들어지죠. 자원의 고갈. 고도화 기능만 만들다가 출시 전에 자금이 소진되고요. 외톨이 모델, 실제 행정, 현장 프로세스에서 융합이 불가한 거.
그래서 아무리 정교하고 강력한 기술도 고객이 해결하길 원하는 진짜 가려운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진짜 가려운 점을 긁어주지 못하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 낭비하는 겁니다. 성공 공식은 언제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수요가 뭐냐, 수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요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뭐 예를 들면 지자체, 군부대, 뭐 환경시설, 공공서비스 현장의 그 원시적이고 고통스러운 비효율성을 수시로 밀착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 정수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AI 기업이에요. AI 기업이 뭐 개발하라는 뭘 해도 지금 모르시죠? 예, 근데 정수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접근이 안 되죠. 정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도 그런데 군부대는 더 하겠죠. 예, 지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개발부터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예, 제가 만났던 이 환경 쪽 공무원이셨는데 이분이 좀 젊은 공무원이고 뭔가 AI를 갖고 뭘 하는 거를 재밌어 하세요. 예, 그분이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이제 맨날 현장 가서 그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AI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주 쉬운 생각과 AI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그 확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이제 수요처에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바꾸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확인하고 맞춤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제품 대신 단 한 가지 현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극도로 가벼운 AI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I라 해가지고 막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힘들어하는 단순한 게 있어요. 아까 그 가려운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AI로 했더니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예.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저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예를 들면 정수장에 들어가는 거라면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맞춤형 도구를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그 치명적 함정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공고가 뜨면은 제안서와 대리 작성에만 그 목을 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청년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예, 자기는 일단은 도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예 컨설팅도 해주고요. 그게 또 직업이에요. 예, 그리고 일 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타는 것 자체가 진짜 기업의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지속 가능한, 이게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성공적인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연료, 그러니까 시드머니. 예. 그 되게 보면은 지원금 받아서 하는 회사들이 되게 힘들어 합니다. 뭐 3천만 원 지원받았다, 5천만 원 지원받았다. 그 다음에 그 지원금 받으면요, 그 지원금 받은 걸 갖고, 그러니까 돈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원금 받고, 다른 지원금 따로 또 계획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생존의 유일한 활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이 되는 AI 비즈니스 4단계입니다. 먼저, 현장 밀착 방문입니다. 가상회의실을 떠나서 지자체나 군부대, 환경관리소 등 실제 수해 현장을 반복해서 취재 및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미팅 만나보고 인터뷰입니다. 대부분은 거절할 겁니다. 안타깝죠. K 팔란티어 사업에서는 이거를 군대가 먼저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K 팔란티어 팀한테 뭐 그냥 만나자려면 안 만나줄 거고요. 어떤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그 생각, 아이디어, AI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거 이럴 땐 제안서가 필요하죠. 제안서를 만들어서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그 팔란티어 팀도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저기 이런 건 괜찮겠는데 요거 우리가 힘들어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서 보고 안 가본 사람보다는 아이디어가 낫겠죠. 가서 보고 AI에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그 페인 포인트를 발견한다. 현장에 그 인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명인 사람, 그러니까 전 국민 한 명 한 명이 합쳐주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군부대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통상 그 정부 업무와 관련된 걸 가보면은 정수장 관련한 중앙 정부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정수장에 이제 전국에 정수장은 많죠. 정수장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불편한데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또 업체들이 막 찾아와서 로비하는 것 들어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오작동 등 AI 도입 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도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집중 개발, 기능 집중 AI를 개발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LLM을 통째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문제를 정확히 조준하여 좋지 않은 커스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 원래 영역이 아니거든요. 저는 AI 교육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 분야입니다. 예, 뭐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보안 문제가 좀 있는 영역이어서 저보고 어떤 것들을 좀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제가 영상도 뭐 좀 하고 막 하지만 영상 분석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하고 해서 해준 거는 지금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데서 왜 영상 전문가들 나오잖아요. 아마도 제가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AI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비싸게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재산이고 무기고 힘이었잖아요. AI 시대에는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선거 이 투표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방송 3사가 한 것도 막 틀리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걸 해봤는데 굉장히 밀접하게 제가 접근해서 제 예측이 거의 더 맞더라고요. 저는 데이터도 없는데 별로. 이게 AI의 힘입니다. 바로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기능 집중 AI를 개발해라. 이거 개발이 아니에요. AI를 이 분야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를 계속 해보고 축적되면 그거를 어디에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수 있습니다. 실증 및 매출을 확보해라. 정부의 그 고속계약 채널 및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실제 구매 계약을 성사하여 신속한 캐시카우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 요거예요. 캐시카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랑 같이 하거나,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AI 시대에.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AI 다 하니까 다 할 것 같죠? 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모두가 다 이 AI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AI로 문제 해내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에요. 자, 바로 이런 데서 소상공인과 1인 기업이
바로 이 기회가 창출되고 있겠죠. AI 기반 업무 자동화 이런 것들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비생산적인 단순 반복 행정 서류 정리를 기계적으로 대신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이미 많이 사파되어 있죠. 두 번째는 친환경 모니터링 AI 서비스입니다. 아까 정수정 얘기를 했듯이 탄소 배출 또 이것도 지금 사업화되어 있습니다. 수질 정화, 필터 잔여 수명 뭐 누가 따라서 안 할 필요는 없죠. 이런 필터 잔여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AI가 맞춰준다. 그 다음에 폐기물 이동 동선 폐기물이 이렇게 이동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면 좋은지를 상시 감지 경보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AI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 데이터 전처리 가공업.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데서 할 일들을 나도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소상공인 한 명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특정 분야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기회가 창출될 겁니다. 특화 데이터 전처리 가공업. 그래서 국방정보와 데이터를 민간 보안 가이드를 완벽 준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 보안을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전용 데이터셋으로 수기 정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론 영상 사진 분석 솔루션 이런 것들이죠. 자, 기존에는 야 이거 하려면 장비도 엄청나게 되겠고요. 분석 시스템 몇억 원짜리가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AI에 쓰는 법들을 굉장히 AI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AI 시대에는 어려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쉬우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으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밀 진입이 힘든 재난 환경, 진행 영상 데이터를 AI 머신러닝으로 고속 분류하는 도구. 이거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보사 교주용, 교사형, 맞춤형 교육 AI를 만든다. 로컬 맞춤 통계 및 의사결정 보조. 그래서 소외 지역 상권이나 요거죠. 소외 지역 상권, 교통량. 일단 며칠의 이 정찰로 예측해서 도시 정책의 시각 자료를 공급하여 가공해주는, 대행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로 해도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한 달 할 거를 한 2, 3일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그 일에 2, 3일 동안 자기가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주면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존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2일, 3일 정도의 일을 하면서도 이 2, 3일 치고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 단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월 수익도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힌트를 잘 얻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라도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핵심 제안이 이겁니다. 기술적인 화려함보다도 정밀한 수요 조사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K-팔란티어 가지고 제가 쭉 우리 소상공인들이 K-팔란티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영역에서도 바로 K-팔란티어처럼 이제 정부도 좀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정부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중간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직접 하랬더니 만날 루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답답해합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를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이게 돈 되나 안 되나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들을 막 합니다. AI 기업들이 막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라고 뭘 했냐면요. 댓글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했습니다. 저 그거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들이 그 서비스 되게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들 안 씁니다. 그거 개발하려고 그랬으면은 100억에서 지금 많이 들어갔으면 몇백억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서전하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상인들 음식점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 자동 댓글 시스템을 해갖고 이거 쓰세요. 뭐 이런 거 쓰시는데 뭐 월 구독료는 얼마입니다. 그거 구독하시려면은요 차라리 저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AI 사용하는지 요거 배우신 다음에 그 AI를 이용해서 하는 게 그 자동 댓글로 했다가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기술적 화려함보다 정밀한 수요 조사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기업의 생존력은 화려한 딥러닝 기법이 아닙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야, 제가 AI 전문가라는 분들 만나보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들, 교수님들. 그러면 뒤처집니다. 정치 기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기반자, 뭐 국회에 계신 분들,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AI. 뭐 AI 박사를 갖고 있다. AI 교수다. 가서 전문 받아보십시오. 저에게 전문 받는 게 난지. 예. 자, 기업의 생존력은 화려한 딥러닝 기법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산 계획서를 꼼꼼히 탐독하십시오. AI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AI로 돈 버는 방법은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산 계획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탐독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년 어떤 영역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비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 비효율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되죠.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뭐냐면요, 그거 해결을 해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돈이 안 됐죠. 이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소상공인들 하나하나가 그 일하고 돈을 달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비효율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명확히 찾고, 예,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명확히 찾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한 AI로 즉각 대체해 준다면 그 사업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번 현금을 민간 시장으로 과감하게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 AI 시대 성공의 첫 단추, 수요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K-팔란티어 오늘 주제죠. K-팔란티어 신안보 혁신정책. 제가 K-팔란티어 자체보다 더 중요시하는 건 바로 소상공인들이 뭘 하라는 겁니다. 거대한 방산 대기업만이 무대가 아니라는 거. K-팔란티어가 유연성, 고유의 창의성. 자, 이것만 잘못된다면 우리 정부가 진짜 K-팔란티어 가지고 원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기반자가. 제 생각과 같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힘이죠. 드론이 아니고 드론에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드론 이런 것처럼 이제 전 국민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창의성이 이 방산에 집중될 거고요. 꼭 방산만은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K-팔란티어에서는 방산이죠. 방산 부분에 이렇게 집중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국방력은 세계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을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로 이거를 수출할 수 있겠죠.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 경쟁력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AI,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걸 개발한 건 미국. 그거 가지고 국력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국력이 성장하려면 그거를 국방에 적용하는 것. K-팔란티어. 그렇죠? 이거 제가 늘 강조해 왔던 겁니다. 바로 AI 현장 적용 기술. 이게 되면 우리나라가 3대 AI 강국이 된다. 근데 AI 강국이라는 건 각 분야의 강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AI만 강국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AI만 강국이 AI 강국이 아니거든요. AI를 잘 쓰는 것, 국방에 바로 K-팔란티어.
그리고 환경에, K 환경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 하나하나에 적용하는 것들을 AX라고 하죠. 예, 이것이 제가 AX 그러면 뭔지 어려웠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AI 현장 적용 기술, 이름 더 쉽죠? 이거는 이 AI를 개발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 다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연성, 창의성, 기동성 높은,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 적용할까 말까? 예, 요거 잘하는 사람, 이런 능력, 예, 소상공인. 지금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만 해도 예를 들면 한 직원 30명 있는 회의에 그 사장님만 해도 우리 모여라, 그리고 뭐 아이디어 내봐라,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회의하고 일주일 내내 회의하다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은 바로 특정 분야, 나 요거 관심 있어? 뭐 그럼 그 분야에서 여기 뭐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 요거 AI를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런 거가 필요한 그걸 만드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그 기술 좀 소개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요거와 AI를 연동시키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그 연동해서 제안해준 이 제품 만드는 회사는 AI 기술이 적용됐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런 기술은 앞으로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과 1인 창업주들이 오히려 시장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적격의 주역이다.